저희가 이전에 공개한 독특한 일본 자동차 옵션에 관한 영상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댓글이 쇄도하였고 우리 자신도 모르고 있던 다양한 차량 옵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과 추가로 실시한 조사를 통해 발견한 특별한 장치들을 다루는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옵션은 팩스였습니다. 첫 번째 세대 토요타 셀시오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이 옵션은 크게 인기를 끌지는 못해 전설적인 아이템으로 여겨집니다. 일본 나고야에 위치한 토요타 산업기술기념관에서는 이 팩스 옵션을 일렉트로 멀티비전과 함께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토요타는 옵션 팩스를 선택할 수 없는 자동차를 위해 팔걸이에 부착할 수 있는 팩스도 따로 만들어 판매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닛산 AD-벤에도 팩스가 옵션으로 선택 가능했고요. 흥미로운 건 1969년에 이미 영국 경찰에서 자동차용 팩스를 사용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970년 자동차 기술과 도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자연스레 자동차가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때 혼다는 연료, 운전자의 체력, 시간 낭비를 줄이고자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는 항법 장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1981년 세계 최초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일렉트로 자이로 게이터를 선보였습니다. 당시의 기술 한계로 인해 내비게이션은 대략적인 위치 정보만을 제공하는 원시적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필름을 투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이로 센서와 진공관을 활용해 자동차의 움직임을 필름상에 실시간으로 표시했던 것은 당시에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1986년에는 토요타가 크라운 모델에서 지도 데이터를 CD에 저장한 일렉트로 멀티비전을 선보였습니다. 이후 일렉트로 멀티비전에는 나침반, 음향 세팅, 각종 소모품 교환 시기, 연비 정보 등이 표시되는 종합 정보 시스템으로 발전합니다. 본격적인 디지털 장치의 개발이 되기 전엔 연비, 주행거리, 평균 속도 등의 기본 정보를 보여주는 이런 장치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닛산은 1982년 NRV2 컨셉카를 통해 진보된 통합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GPS 내비게이션은 1990년 마츠다 유노스 코스모에 장착된 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일명 CCS라고 불리는 장치로서 현재 내비게이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후륜 조향 시스템은 고급 세단이나 스포츠카에 사용되면서 대중화된 장치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선 NF 소나타 트랜스폼 모델에 적용된 AGCS로 인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후 현대의 후륜 조향 시스템은 제네시스에서 부활했고요. 인상 깊은 TV 광고와 북미 시장에 판매된 덕분에 1987년에 등장한 혼다 프렐류드가 세계 최초의 후륜 조향 자동차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보다 2년 앞서 1985년에 7세대 스카이라인 R31에서 후륜 조향 시스템이 먼저 적용되어 세계 최초의 후륜 조향 자동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이캐스트라고 불린 이 장치는 하이캐스트2 슈퍼 하이캐스트로 개량되어 S13 실비아, BNR32 GTR, Z32 300ZX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등장한 미쓰비시 갤랑 VR4, 마츠다 카펠라, 토요타 셀리카 등 다양한 자동차에 적용되면서 유행으로 자리 잡았죠. 이스즈는 유압이나 전자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레터럴 로드와 부식만을 활용하여 후륜을 조향하는 일명 니시보릭 서스펜션을 개발하기도 했답니다. 차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승차감과 직결되는 서스펜션의 중요성이 점차 커졌습니다. 닛산은 승차감과 고속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세계 최초의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개발하여 R30 스카이라인에 장착하였습니다. 일명 풋 셀렉터라고 불린 장치는 소프트와 하드 두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 토요타 역시 TEMS라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1세대 소아라에 장착했습니다. 일렉트로 멀티비전이 개발된 이후엔 연동되어 사용되었죠. 세계 최초로 유공합 제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건 토요타 셀리카 액티브 스포츠라고 하네요. 한국에서도 2세대 그랜저로 익숙한 미쓰비시 3세대 데보네어에는 초음파로 노면 상태를 읽어 감쇄력을 조절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었습니다. 이 장치는 그랜저에서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었죠. 범퍼 보시면은
초음파 센서 들어가가지고 가변 서스펜션인데 미쯔비시 신기술이라고 했던 거. 여담으로 데보네어는 일본 최초의 차간거리 조절 라이다, 차 내 산소 농도를 높여 편안함을 향상시키는 산소 발생기 등 당시 최첨단 옵션이 잔뜩 들어간 자동차였습니다. 몇몇 한국분들에게도 익숙한 이 장치는 마츠다 루체와 코스모의 스윙 루버입니다. 마츠다와 기술 제휴 관계였던 기아의 콩코드, 캐피탈, 포텐샤에서 이 옵션을 볼 수 있었죠. 이 스윙 루버는 토요타 크라운 일부 차종에서도 볼 수 있었답니다. 그 외에도 하나하나 챕터를 나누지 못한 장치들을 나열하자면 닛산 S13 실비아의 세계 최초 자동차용 헤드업 디스플레이, 토요타 셀시오, 윈덤의 초음파 빗물 제거 사이드미러 같은 재미있고 운전자를 생각한 장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장치나 옵션이 아닌 특장 영역의 자동차로서 일본 택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토요타 컴포트인데요. 내부는 일반 크라운 컴포트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 차는 2열에 해치가 달린 신부 전용 자동차입니다. 일본 결혼 문화상 신부 머리 장신구가 많아 타고 내리기 쉽게 제작한 자동차입니다. 개인 구매보다는 결혼식장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닛산 세드릭에도 똑같은 신부 전용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많은 댓글을 남겨주신 덕분에 알지 못했던 흥미로운 자동차와 장치들에 대해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자동차에 중점을 뒀지만 반응이 좋다면 국내, 미국, 유럽 등 다양한 지역의 자동차에 탑재된 특이한 장치들에 대해서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